네, 경제 이야기 하겠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가 올 세계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신흥국의 부진으로 둔화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거든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요? 서강대학교 경영학부의 정유신 교수, 코차이 경제금융연구소 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정 교수님? 네, 네. IMF 보고서가 최근에 그 신흥국들 부채 빚이 아주 높아지는 게 위험 수준이다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우려는 시장에서 계속 있었는데요. 네. IMF가 이번에 보고서 다고 발표를 해서 이제 그동안에 이제 그 리만 사태 2008년에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이후로 지금 한 7년 지나고 있는데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이제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도 그랬고 돈이 굉장히 많이 풀렸잖아요. 네. 돈은 많이 풀리는 그런 상황에서 특히 성장 높은 데들이 이제 돈을 많이 끌어다가 성장에 쓰겠죠. 네. 90년대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지만 특히 이제 신흥국들이 특히 이제 가게나 정부도 그렇지만 기업들이 네. 돈을 끌어다가 사실은 이제 투자해서 성장에 쓴 건데 부채가 이제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기업들 부채가 2004년도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 당시에 4조 달러 그랬는데 작년에 이렇게 보니까 그게 이제 18조 된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사이에 매년 이제 기업들 부채를 갖다 이렇게 조달한 게 네. 4배로 이제 증가를 신흥국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네. 신흥국 쪽에 좀 문제가 있겠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네. 2000년부터 빚 얻어다가 쓴 것이 효과를 못 내고 있고 빚만 늘었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이제 효과 부분도 있지만 이제 빚을 많이 쓸었기 때문에 이제 성장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빚 갚으라는 소리가 많이 나오지 않겠어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생길 수 있는 거고 특히 이제 지금 경기가 둔화되면서 미국은 괜찮은 상태로 이제 가고 있는 거니까 미국이 금리 좀 인상하게 되면은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또 지금 또 하나 이제 뇌관 중에 하나가 중국의 경기 둔화하면서 동시에 이제 중국의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서 위안화를 갖다가 절하할 경우에 굉장히 전 세계 금융 쪽에 이제 그 전이가 될 거다 문제가 이런 건데 기업들의 부채가 너무 많이 들었다. 특히 이제 신흥국에서 많이 들었다 이런 얘기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자금들이 많이 이제 리만 사태 이후에 풀리면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예컨대 한 30조 달러가 전 세계적으로 예컨대 자금 조달이 됐다 부채성으로. 그러면 2008년 리만 사태 이후로 2014년까지 이 중에는 그 사이에 지금 거의 한 50조 달러로 들었으니까 한 40% 이상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전 세계적인 어떤 자금 조달이 어떤 증가지만 그 중에 이제 신흥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2007년까지는 23%였는데 2008년부터 2014년까지는 47% 늘었다는 얘기니까 거의 더블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흥국이 전체적으로 글로벌 자금들 갖다 많이 이제 느는 과정에서 이제 기업들이 부채를 늘린 것도 있지만 신흥국이 거기서 차지하는 포션이 거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는 거니까 만약에 이게 이제 글로벌 자금이 지금까지 레버리지를 통해서 많이 늘어났던 게 줄어들면 디레버리지 통해서 줄어들게 되면 신흥국은 딴 데가 줄어드는 것 부채 속도보다 거의 2배 이상으로 더 빨리 줄어들 거라는 얘기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90년대 이미 저희가 이제 아시아 통화위기를 겪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다 이런 거고 아시아 통화위기 90년대 그 당시에 GDP 대비 기업 부채 비율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기준 봤을 때 지금 이제 그 수준만큼 선 높아졌다. 특히 이제 아시아 쪽에 또 아이러니컬하게 또 아시아 쪽에 그 비중이 기업 부채 비중이 높다는 거고요. 아시아 쪽 그러니까 이제 가슴이 덜컹하는데 우리는 신흥국은 아니고 이제 중견국 정도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를 이제 중견국으로 분류할 수도 있지만 또 이제 그 신흥국도 분류하기도 해요. 그래서 옥스퍼드에서 사실 이제 그 산학경제 분석기관이 있어요.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라고 해서 그쪽에서 분석한 건 13개 신흥국 대상으로 분석을 했는데 물론 이제 GDP 성장이라든지 해외 단기 자금 의존도가 얼마나 너무 의존이 높으면 다시 빠져나갈 때 문제가 있으니까요. 또 이제 경상수지, 재정수지 적정 부분 어떠냐 이렇게 비교했을 때는 저희가 13개국 중에서
두 번째로 그 나름대로 그 안정하다 신흥 중에서 이제 이렇게 분석을 이제 하기도 했지만 또 다른 각도에서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뭐 여전히 그 이제 그 신흥국으로 이제 분석을 하면서 민간 부채가 위험하다. 기업 부채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IMF가 높기 때문에 가격 부분 부채가 상당히 높아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특히 이제 아시아 쪽으로 같이 이제 저희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또 아시아 경제 들 간의 그 의존도가 서로 또 높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고위험 국가로 또 분류한 그런 또 분석이 있으니까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JP 모건 보고서가 또 인용한 건데요. 아까 중국 이제 위안화 절하 말씀하셨는데 이미 4번인가 절하했는데 다시 이제 안 하겠다고 얼마 전에 말한 것 같은데 절하 가능성이 있나요? 그 시진핑 주석이 이제 그 오바마하고 이제 미 지금 정상회담 할 때 기자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뭐 이제 기자들이 이것저것 이제 중국 경기 둔화에 대해서 이제 우려를 하면서 얘기를 좀 물어보니까 우리가 위안화 전환을 이제 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단서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출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위안화 전환을 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그 위안화 전환가 두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수출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위안화 전환을 했다 하면 이거는 뭐 이제 뭐 위안화 환율 조작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예컨대 IMF 보고서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위안화가 달러와 연동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달러가 가치가 굉장히 절상이 되면서 가치 시장적으로 절상했다는 얘기죠. 예컨대 유로화라든지 엔화는 굉장히 돈을 풀면서 절하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같이 감안하면 사실상 그 지난 10년 동안 30% 가까이 지금 또 절상이 됐기 때문에 지금 절하한 거는 시장의 원래 그 합리적인 수준으로 돌아가기 위한 조치다. 라고 사실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번에 이제 그 연속으로 절하할 때도. 그러니까 만약에 근데 뭐 시장 그런 이유 때문에 또 절하한다 하면 사실은 이제 그게 뭐 말이 어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저번에 미중 정상회담 때는 위안화 절하를 하지 않겠다 했지만 사실은 절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리스크는 사실상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이 금리를 인상했을 경우에 결국 두 가지 이슈가 있거든요. 하나는 이제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경기가 둔화되니까 특히 이제 신흥국들은 이제 경기를 둔화 갖다 이제 방지하고 경기 갖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금리를 낮춰야 되는데 뭐 미국은 금리를 올리는 상태에서 딴 나라도 금리를 낮추는 게 문제냐 뭐 관계가 없으면은 뭐 그런 대로 이제 버틸 수가 있는데 문제는 예컨대 그 자금들이 글로벌 자금이 빠져나갈 경우에 계속 이제 금리가 낮은 상태 유지할 수가 있느냐 예컨대 뭐 외환 보유고도 적고 예컨대 단기 외채도 많고 그런 경우에 그러면 이제 그 정부가 쓸 수 있는 수단이 이제 없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달러 강세가 되면 이제 대외 부채가 되게 다 달러 자산으로 달러 부채를 표시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부채에 대한 원리금 그 상환 부담이 더 커지는 거죠. 금리 올라가는 거 말고도 또 그 환이 올라가기 때문에 일단 뭐 이제 미국은 뭐 금리 인상하겠다는 걸 제네일은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는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될까요? 지금 사실은 이제 그런 얘기들 계속 하고 있는데 한국은 상대적으로는 신흥국 중에서는 비교적 한번 혼났기 때문에 뭐 단기 외채라든지 외환보유고에서 괜찮다고 얘기했지만 저희 외환보유고의 그 구조를 갖다 보게 되면 실물 상품 쪽에서 사실은 이제 무역 통해 가지고 수출 증가로 해서 그 외환보유 확보된 것도 있지만 자본 수지 쪽에서 이제 들어온 그 외환보유고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뭐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 한국이 뭐 괜찮을 것 같다 해가지고 원달러 시장에서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가지고 한국도 원화 표시 주식을 산 거란 얘기죠. 그래서 얘가 예컨대 이제 이런 쪽에 그냥 주식 파는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글로벌리 이제 유동성이 위축되면서 DWI라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그냥 한국 주식만 파는 게 아니라 주식을 팔고 원화를 판 다음에 달러로 바꿔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자본 수지 계정에서 들어왔던 외환보유고가 급속히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상품 수지 쪽에서 그냥 뭐 줄어드는 그런 게 아니라 자본 수지에서 줄어들게 되면 굉장히 생각보다 빠르게 외환보유고가 줄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이슈가 있고 저희가 지금 자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만 기업 쪽은 나름대로 뭐 그래도 좀 버틸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라든지 그런 쪽에 대비를 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가계 쪽에 부채가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옛날 외환위기 때는 그 기업 부채 때문에 문제가 됐지만 그다음에 놀래서 그 기업들은 부채 갖다 관리를 좀 했지만은 그게 가계로 전이가 됐거든요. 금리가 낮으니까 뭐 막 그냥 얻었잖아요. 가계 쪽으로 전이가 됐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그냥 가계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자영업자 비율이 워낙 높잖아요.
30%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게 지금 부동산하고 연결돼가지고, 네. 근데 뭐 그냥 아파트 뭐 또 그 집들 그만 저기 네. 되는 게 아니라 뭐 상가라든지 이쪽에 다 자영업자들이 지금 들어가 있어서 이게 이제 금리가 올라가거나 네. 돈이 빠져나가서 문제가 되면은 이분들의 이제 그 부담이 장난이 아니어서 참 걱정스러운 말씀인데 해법은 정부에서 내놓으라고 말할 수밖에 없네요. 시간이 여기까지인데.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 수밖에 없네요. 답답하네요. 정유신 서강대학교 교수였습니다. 7시 24분입니다.